볼게요. 한번. 자, 그래서 매체에서 이제 가는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패턴 아니야. 이 부분은 알지?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랬잖아. 근데 그래도 읽어도 여기서 틀리면 이제 쌤이 그냥 읽으라고 했잖아. 안 해주고 이렇게 또 지랄할 거니.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는 거야. 자,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이 있고 밑에 한번 봐봐. 매체 언어의 매체 정보 얘기하는 거야. 소단원 학습 포인트 봐보세요. 매체 언어의 종류에 따라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지. 뭐라고? 정보 구성.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왜 신문 기사 이런 거 했을 때는 그 인쇄물에서 그런 거 했을 때는 어떻게 구성하지? 들어봤잖아. 뭐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걸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정보를 구성하는 게 뭐에 따라 다르다고? 뭐에 따라? 매체 언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금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정보 구성 동그라미 쳐놓고 어떻게 정보를 구성하는지 그 종류에 따라. 그러면 또 유통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신문 같은 거는 윤정기로 또르륵 찍어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동네방네 막 이렇게 나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배달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SNS로 뭔가 정보를 전달한다. 이럴 때는 어때? 그럴 필요 없지. 그런 인건비는 안 들잖아. 그냥 뭐 순식간에 빡 이렇게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유통 방식 내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통 방식도 동그라미 쳤지? 동그라미 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각각의 정보 구성 방식이 있고 유통 방식이 있겠지. 이런 것들에 다양한 매체 언어에 뭐 알아야 돼? 3단점 당연히. 그래서 장단점까지. 자, 그러면 이 3단원에서 지금 니네 이제 셔프가 3단원에 1, 3단원에 2란 말이야. 두 번째 거는 이제 뭐 표현의 창의성 뭐 어쩌고 이런 거거든. 근데 어쨌든 요 파트에서 문제 3개 나올 거를 알겠지. 그러니까 뭐니? 뭐야? 매체 언어의 종류에 따른 그렇지. 정보 구성하는 거. 또 유통 방식. 또 그것들의 장단점. 됐죠? 이렇게 3개가 일단 이건 필히 나온다는 얘기. 자, 오른쪽에 갑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정보를 구성하고 유통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지 당연히. 대표적인 전통적 매체를 할 수 있는 인쇄 매체, 방금 내가 얘기한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런 인쇄 매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매체, 디지털 이를 비교하면서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정보의 구성, 다시 한번 밑줄 치세요. 정보의 구성, 유통 방식을 알아보겠대. 그리고 이걸 이제 실제 의사소통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보니까 배드민턴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책과 인터넷 블로그. 자, 책 세모해보세요. 인터넷 블로그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럼 일단 뭐가 다른 거니? 책은 전통적 매체 쪽이죠. 인쇄 매체고 인터넷 블로그 이거는 디지털 매체지.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두겠다는 거예요. 아래 활동을 통해서 인쇄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 한번 보자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뭐겠니? 그럼 책이겠지. 책. 스매시라는 걸 책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이걸 보니까 스매시는 높이 그림도 좀 있긴 있죠. 시각자료 제시했다는 거지. 동그라미 쳐야죠. 시각자료 제시했다는 거죠. 근데 단지 그냥 시각이야. 그지? 움직임이거나 동영상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하여튼 시각자료 제시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스매시라는 게 있는데 스매시는 높이 떠오르는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만 알는데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소뚜껑을 빠른 속도와 강한 힘으로 화살과 같이 상대방의 코트면에 쳐서 넣는 타구이다. 이거 뭐니? 옆에다가 그냥 개념이라고 하는 그게 개념에다가 체크해 놓으면 되고요. 배구의 스파이크와 마찬가지다. 비교까지 있고요. 비교라고 배구 밑에다가 하나 써놓고 스매시는 배드민턴의 기술 중 가장 매력적이고 화려하며 공격적 파괴력을 지닌 게 특징이다. 특징에다 밑줄 쳐놓고요. 주로 셔틀콕을 빠르게 낙하시켜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며 랠리의 결정으로 사용한다. 이게 다 특징이죠. 스매시의 특징. 타구하는 방법은 속도를 싣기 위해 백스윙을 시작하는 동작이나 타구 후의 동작 등을 크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대. 공격에 성공하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지만 실수가 잦다는 게 스매시의 단점이다. 이거는 그냥 스매시라는 거의 장단점이다 얘들아. 그 구성 방식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성 방식이나 유통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아니고 그냥 스매시의 장단점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겠어? 또한 동작이 클수록 상대에게 공격이 읽히기 쉽고 타구 후에
그럼에도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게 비교적 늦어져서 상대방에게 반격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매시는 강하고 빠른 속도로만 타구하려고 하지 말고 날카로운 각도로 뭐 경기장 양쪽 구석을 향해 정확히 치는 게 효과적이다. 이거는 이제 그 스매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똥똥똥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매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개념, 특징, 장단점, 엔드, 시각자료네요. 그런데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뭐도 글씨도 어때? 정보도 전부 다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각자료만 있는 거죠. 그지? 자, 두 번째, 스매시 공격 조건. 얘는 스매시는 지능적인 작전을 잘하는 경기자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조건 매듭을 쳐보시고요. 체력의 소모를 적절히 조절할 것.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지쳐 빠진다 이거지. 결정적 순간의 포착을 위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것. 수비자의 허술한 지점을 포착해서 공격할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어때요? 얘는 뭐 하고 있니? 가와 나의 그 가의 인쇄 매체에 1 스매시, 기억, 스매시의 공격 조건. 뭔가 얘네들의 차이점 뭐니 얘들아? 응? 자, 인쇄 매체. 가에서 지금 스매시라는 걸 놓고 인쇄 매체에서 얘기를 했어. 여기에서는 지금 뭐 했다고요? 물론 얘에 대해서 뭘로만? 시각자료만 활용하고 있죠. 책이니까 당연히 시각자료만 활용하면서 스매시의 개념, 특징, 장단점을 얘기했고 이걸 그냥 기억이라고 있니? 없지 기억 그거는. 어쨌든 그 위에 파트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스매시의 조건 이게 나왔잖아.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고요?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였지? 얘는 그냥 뭘로 돼 있니? 줄그레 형태로 돼 있죠. 줄그레 형태 플러스 시각 그림 시각 자료로만 돼 있는 데 반해서 얘는 어때요? 요점 정리가 돼 있죠. 포인트 정리. 그 세 개를 똥똥똥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에 쏙 들어오는 건 뭐예요? 똑같이 읽기는 읽는 건데 당연히 이 조건 쪽이 좀 더 어때? 눈에 쏙 들어오겠죠. 띵띵띵 이렇게 포인트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인쇄 매체에서도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게 일반적인 거라면 이렇게 해줌으로써 더 포인트가 될 만한 거는 똥똥 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해놨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는 디지털 매체 쪽. 자, 인터넷 블로그의 기능 이래가지고 뭐 무지개 블로그 어쩌고 왼쪽에도 뭐 이렇게 뜨뜨뜨뜨 써놨죠. 왼쪽에 목록이 정해져 있고요. 목록에 뭐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목록이 있죠. 그래서 얘들아 옆에다가 한번 해봐. 목록 옆에다가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죠. 나니? 나 인터넷 매체. 에서도 역시나 스매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는 일단 목록이 있어. 목록이 있어서 좋은 점은 뭘까? 여기서는 봐라. 나는 개념 특징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 알아 이미. 그래서 예를 들면 장단점만 딱 보고 싶어. 또 아니면 어떤 애는 이게 뭔데? 난 개념만 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 그리고 먼저 보고 싶어. 이럴 때 얘는 어떻지? 페이지를 넘겨야 되거나 어쨌든 다 이거서 어디 있는 거야? 이걸 찾아야 돼.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근데 얘는 어때? 목록이 옆에 또르륵 있으니까 개념. 특징, 장점, 단점 이런 게 또르륵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읽고 싶은 걸 그냥 바로 클릭해서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좀 더 어때요? 정보 찾기가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거지. 내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내는 것도 빠르고요. 그래서 블로그 해가지고 보니까 스트로크 익히기 스매시 편 배드민턴 기술 중 다양한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배드민턴 그립 잡는 방법은 링크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죠. 정보 찾기를 할 때 나한테 딱 필요한 걸 내가 빠르게 적소에 빠르게 클릭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얘의 아주 큰 장점이 되겠지. 만약에 나는 그립 잡는 거 알아. 이런 사람은 이거 패스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이라면 멋진 스매시를 구사하고 싶어 한다. 스매시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체에 힘을 빼고 점프한 다음에 라켓을 뒤로 빼고 뜨뜨뜨뜨뜨뜨뜨뜨뜨 이렇게 한대. 이걸 뚜루룩 얘기한 거는 뭐 얘나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세는 아래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동영상에다 또 동그라미 해야 되지. 동영상. 자, 그래서 얘는 목록, 하이퍼링크,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는 뭐밖에 없었는데 시각 자료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거는 특히나 보고 듣고 직접 하는 걸 이렇게 움직임까지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볼게 이제 그게 동영상 이제 틀 수 있게끔 떡떡떡떡 돼 있고 블로그에 상호 소통 기능 뭔데? 댓글이죠. 여기에는 또 뭐까지 있다고? 목록뿐만이 아니라 댓글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저쪽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 사람이 올린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이런 건데요, 저런 건데요, 어쩌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뭐가 더 가능해? 소통까지도 이게 훨씬 더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댓글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상호 소통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댓글 옆에 보니까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실전에서 스매시 기술을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죠? 막 이렇게 질문도 해요. 모르겠는 걸. 그랬더니 얘가 스매시는 어쩌고저쩌고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읽는 사람,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에 뭐가 된다? 상호 소통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들아 그런 걸 기억하면 돼. 이런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얘는 뭐라고요? 인쇄 매체였잖아. 엄마야! 어이씨 제대로 깨졌네. 얘는 인쇄 매체고 이거 색깔 이쁘네. 그냥 노란색이 아니네. 인쇄 매체고 얘는 블로그 같은 거기 때문에 아예 요거 두 개에서 기능은 다른 거지. 얘는 뭐가 있다고? 선택이 가능하다고. 취사 선택.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도 가능하고 빠르게 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마지막 소통이 가능하다에 비해서 얘는 봐봐 다 없지. 인쇄매체로 봐라 이거 있어 없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읽으면 내가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르게 정보 가능한가? 아니죠. 이것도 뭐 어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처음에 있을지 중간에 있을지 끝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다 읽어야 되잖아. 이것도 안 가능하죠? 소통 절대 안 되죠? 하려고 그러면 이거 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저기요 그 기사 쓴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야, 이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알죠? 그게 옆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생산의 정보의 생산 주체가 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단점이 된다. 봐봐. 누구든지 이거는 정보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정보 제공자나 얘나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누구든지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얘의 단점은 뭐라고요? 이 인터넷 매체의 단점은 비전문가의 글인 경우에 뭐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여기는 어때요? 이걸 쓴 건 당연히 다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요거는 얘의 장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자, 그래서 가나 전달하는 공통의 핵심 정보를 요약해봐라. 그랬어. 자, 스매시는 가에서나 나에서나 스매시는 뭐라는 거예요? 셔틀콕을 강한 속도와 그러니까 빠른 속도와 강한 힘으로 상대방의 코트에 뭐 이렇게 내리꽂는 기술이다. 어쩌고 이런 거였고요. 스매시에 대한 걸 얘기했고요. 가와나에 사용된 매체 언어의 종류를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이제 얘들아. 매체 자료의 특징과 효과 2번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고요. 사용된 매체는요. 가에서는 문자하고 그림, 사진이었죠. 그래서 시각자료만 들어있다 이랬고 나에서는요. 문자, 그림 당연히 있는데 에다가 뭐도 있어요. 소리, 동영상,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다. 자, 특징 효과.
문자는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경우 정보 전달에 있어서 기본적이긴 하죠. 당연히. 사진도 어때요? 상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동영상은 문자를 정보로 전달하는 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빠른 시간 이거죠. 단기간 내 정보 습득. 에다 밑줄. 문자 정보로 전달해주는 거에 한계를 극복. 에다 밑줄 동영상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나올 수 있죠? 동영상 이 파트에서 내가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는 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3번 볼게요. 가와 나가 핵심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이 포인트였잖아.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 다에서는 어때? 문자 언어 활용해서 스매시가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했죠. 뭘 설명했다고? 문자 언어 밑줄 쳐야지. 문자 언어. 그리고 이미지 밑줄 하나 쳐놓고요. 사진이나 그림. 그 다음 나에서는 문자 언어를 사용해서 스매시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건 똑같죠. 문자 언어. 그 다음에 핵심 정보와 연관성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뭘로 했다? 하이퍼링크로 연결했다. 하이퍼링크로 연결. 그럼 어때? 메인 정보는 둘 다 문자 언어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건 인터넷 매체 쪽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부터 다 1번을 보세요. 넘어가시고요. 활동 2 이거 뺐니? 활동 2 15매체 방송매체 정보 구성을 처음 보세요. 249쪽이야. 대중매체는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능력은 현대인들이 갖춰야 될 중요이다. 자, 어디다 붙여야 돼?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수용.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수용. 해야 된다 이거죠.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신문, 방송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서 각각 매체에서 어떻게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지 예를 또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 뭐라고요? 신문과 방송이에요. 자, 1번. 어느 신문의 한 면과 해당 면에 실린 기사다. 이걸 읽고 신문매체에서는 정보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도 나오죠. 자, 세계일보 날짜 나오고요. 학교 폭력적인 선풀의 기적. 뭐니 이거? 표제라고 그러죠. 표제. 표제 내지는 표지라고 하죠. 얘가 나온다고요? 표제. 한마디로 이거 뭔데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 전체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거잖아요. 기사 내용 전체.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아 선풀 얘기하는 거구나. 아 이게 학교 폭력을 말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기사 그러니까 내용 전체를 간략하게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요. 이 표제가.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나? 전문이라는 게 나왔어요. 전문이 띵띵띵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자료도 그 그래프 자료도 들어가 있고요. 이러면서 자 그러면 시각 자료라고 보면 쓰겠지. 시각 자료는 뭐니? 이미지로 뉴스를 전달하는 거죠. 표제 그 다음에 시각 자료 글씨가 아니라 이건 이미지 사진이니까 이미지로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전문. 전문이라는 거는 뭐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약한 거죠. 전문. 본문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빡빡 들어갈 거고요. 자, 신문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그렇고 내용도 읽어야 되니? 안 읽어도 되겠죠 이건. 그냥 이건 내용 초등학교 애들한테 어쩌고저쩌고 했다. 선풀 달기 운동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봉사활동이 뭐 쏠리지 않도록 일주일에 인정되는 자원봉사 시간 1시간으로 줬고 그래서 하여튼 선풀 달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 1번. 신문기사가 전달하고 있는 핵심 정보 뭐라고요? 선풀 그 무슨 땡땡 초등학교에서 선풀 달기 운동을 한 결과 학생들이 어때요? 학교 폭력을 조금 줄이고 언어 습관도 좀 고쳐지고 이런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였고요. 2번. 신문기사는 면의 순서나 크기 등으로 해당 기사의 중요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신문기사의 중요도를 정보 구성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때요? 어때요? 커요? 네. 오른쪽 봐봐 얘들아. 그 그림 같은 거에 오른쪽에 보면 신문의 구성 방식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사가 요만하게 난 거잖아요. 이 옆에. 아주 작진 않네요. 그죠?
아주 작진 않지만 이렇게 전면은 아니지만 전면 기사 요 그림에 보면 이 기사가 지금 여기 이만하게 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쬐끄만 광고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크네요.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네. 근데 크기, 면의 순서나 크기로 중요도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그럼 좀 중요하게 다룬 기사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거니? 뭐 한다고요, 얘는? 면의 크기, 면의 순서나 크기. 기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럼 어디에 실을까요? 1면에 제일 크게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몸의 끝트리면에 끝면에 쬐끄맣게 들어가 있다. 그럼 중요하지 않게 다뤘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런 거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넘어서 자, 이번에는 텔레비전 뉴스의 전체 구성과 그중 한 꼭지의 개별 뉴스를 소개했다. 이걸 보고 텔레비전 매체의 구성 방식 한번 알아보자 그랬어요. 자, 뉴스 구성을 보니까 14년 9월 8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뭐예요?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일단 시작을 하고 있죠. 오프닝 멘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데 시청각 자료죠. 보면서 듣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죠. 시청각이라는 건 문자 언어, 무슨 언어 다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지금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시청각 전부 활용해서 문자 언어, 음성 언어 모두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휘용청, 수포문, 달맞이게 국적. 자, 휘용청, 수포문, 달맞이게 국적. 이게 뭐에 해당할까요? 표제에 해당하겠죠. 신문에서 말하면 표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체 감소세, 자정 넘어 해소될 듯. 얘는요. 아, 달이 휘용청이라는 건 8월 대보름인가? 추석? 그래서 정체가 많고 뭐 오늘이죠. 오늘 이제 서울 들어오는 게 많이 막힌다고 아까 그러더라. 지금쯤은 이제 조금 해소되려나? 자정 넘어 해소될 듯 이렇게 상황을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댓글, 선풀로 사랑을 이건 갑자기 왜 튀어나왔죠? 아, 다른 뉴스, 개별 뉴스이고요. 그 다음 날씨. 그러니까 개별 뉴스 기업 자리에는 여러 가지 개별 뉴스가 들어가겠죠. 이날 뉴스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달. 추석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말 60%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 뭐 정책 어쩌고 이게 메인 기사로 나온 거고 요즘은 뭘까요, 얘들아? 요즘은 이게 코로나죠. 코로나하고 대선 이 양대 산맥이죠. 그러고 기업 같은 게 뭐예요? 그러고서 이제 뭐 오늘 일어난 사건 사고입니다. 어쩌고 이렇게 또 나오는 뉴스들 있죠?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중요한 걸 어디다 뺀다는 얘기야? 맨 앞으로 뺀다는 얘기죠. 제일 처음에. 그리고 또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한다? 날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일단 처음 부분에 텔레비전에서 처음 부분에는 뭐 해요? 아나운서의 인사말,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멘트. 그 다음에 주요 기사 내용을 어떻게 요약적으로 제시했고요. 마치 뭐처럼? 표제처럼. 그리고 이 기사로 인한 관련 기사 뭘 통해서 나타낸다고? 이거는 장면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얘도 시청각 자료를 제시해주죠. 그 다음에 기타 기사가 똥똥똥 나오고 날씨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이 표제 시간자료 요런 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런 거겠죠. 주요 기사와 관련 기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이런 부분이고 자 전문 얘는 이게 있어서 한 번에 더 그래도 요약이 되는데 얘는요. 그런 건 없죠. 없지만 이게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더 이렇게 되죠. 왜? 얘는 사람이 많아잖아. 청각, 문자, 음성, 언어가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이렇게 읽는 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귀까지 들으면 이게 되잖아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게 따로 없어도 효과는 얘가 더 크다. 전달 효과는. 그 다음 본문 내용이 이제 기타 기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왼쪽에 한번 볼게. 그 아저씨 그림 바로 밑에 영상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 뭐 한다고요? 문자, 음성 이게 뭐야? 시청각이잖아요. 문자, 음성, 그다음 이미지, 동영상 다 나오죠. 이미지, 동영상 매체 언어의 특성 다 활용해요. 문자를 활용한 자막 등의 장치로 핵심 정보를 주기도 한다. 마치 뭐처럼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표제 띵 나오는 것처럼 자막으로 왜 깔아줌으로써 더 확실하게 아 저랬어? 이걸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방송의 경우 생생한 장면을 제시해서 주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실제감이 높다. 이거 알겠죠? 실제감, 진짜로 있는 일, 존재할 때 제자예요. 진짜 있는 일, 생동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아름다운 댓글, 선풀로 사랑을 이거는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기타 뉴스, 기타 기사 중에 하나였죠. 기억, 아까 그거였죠. 아름다운 댓글 선풀로 사랑을 자 아나운서가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악성 댓글에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힘이 아닌 아름다운 댓글 선풀로 사랑을 전하자는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머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해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누구를 소개해요 지금? 기사 내용을 정리한 기자를 불러서 직접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기자가 나와요?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느낀다고? 생생함, 생동감 이런 걸 느끼는 거라고 실제감을 느낀다고요. 선풀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할 거 없이 착한 댓글로 언어정화 운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인터뷰까지 따죠. 인터뷰라고 하나 해보세요. 어떤 고등학생이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글과 아름다운 행동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랬대. 이렇게 인터뷰까지 누구로서 어때요? 내 일인 것처럼 만들죠. 익명의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고등학생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내 일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50대 아저씨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50대 아저씨들이 그렇지. 아니 나는 제사처럼 좀 생각이 다른데? 나도 그런데? 이런 식의 나처럼 느끼게 하는 이런 효과 때문에 인터뷰를 합니다. 생동감과 익명성으로 다 그런 뜻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풀운동은 앞서 서로 격려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추임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뭐니 이건? 배경이죠. 선풀운동이 시작된 배경이죠. 그 배경은 추임새 운동이래요. 교육부조사회가 울산의 경우 지난 2012년 선풀운동을 벌인 뒤 1년 만에 학교폭력이 60% 가까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때요? 이렇게 옆에다 쓰세요. 객관적 자료 제시. 객관적이다는 게 뭐니? 신뢰도가 높은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신뢰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줌으로써 선풀이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좀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인터뷰는 왜?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객관적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 제시하는 이유는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자, 1번 위 뉴스가 전달하고 있는 핵심 정보와 그걸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요소를 매체 언어의 특성과 정보 구성 방식 측면에서 얘기해보세요. 핵심 정보는 일단 뭐예요? 선풀 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학교 폭력이 60%가량이나 줄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걸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 요소는 뭡니까? 당연히 매체 언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이런 거 있었고요. 됐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봤다. 물론 그 구성 요소로 본다면 어떤 게 있어? 인터뷰라든가 객관적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활용했다는 거고요. 자, 3번 볼게요. 2번. 위 뉴스의 전체 구성을 참고할 때 편성 책임자가 위 뉴스의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아까 우리 중요도 뭐라 그랬나? 신문에서는 중요도 뭐라 그랬죠? 지면이나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는데 텔레비전은 어떨까? 뉴스는 먼저 나오는 거 지금 여기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그 선풀을 달아서 뭐 학교폭력 줄었다 보다 뭐가 먼저 나왔어? 다리 뭐 이렇게 휘영청 밝았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 정체된다 이거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정체되고 뭐고 이런 거보다가 어떤 추석이라든가 그거에 조금은 더 밀린 거죠. 덜 중요하게 달아준 거죠. 그래서
구성 순서 안에 뉴스거리 중에 세 번째다. 세 번째 정도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추석. 온 나라의 명절 추석. 두 번째는 그래서 교통이 연락 막힌다. 세 번째는 이런 선거운동이 있었어요. 이런 식이었단 얘기죠. 됐죠? 내려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4번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4번 이런 정도 봐주시고요. 넘어갑니다. 표현의 창의성과 심리적 가치. 소단한 학습 포인트 보세요.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에 나타난 창의성을 이해해라. 뭐라고? 매체 언어의 거? 창의성, 창조성 같은 얘기예요. 창의성. 워낙 많잖아요. 매체가 하루에만 생산되는 정보가 2,000개가 넘는다잖아. 요즘. 그런데 거기서 정말 어디까지가 정말 창의성이 있는 정보고 어디까지가 뺏기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먼저 정보를 올렸을 때 뭐 이렇게 아류작들 많이 나오잖아. 이런 건지 이런 것도 좀 알긴 알아야 되겠지? 어쨌든 그런 창의성 이해하자. 또 하나는요. 심리적 가치가 뭐예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문학의 심리적 가치 그럼 뭐라고요? 우리 문학의 심리적 가치가 뭐예요? 4개 있죠? 비정미, 순고미, 우아미, 굴기미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뭐라고? 매체 자료에도 나타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뭘까? 이거죠. 그 심리적 가치는 뭘까? 이걸 보자는 거야. 자, 그 밑에 한번 잠깐 볼게요.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상적으로 밑줄 치시고요. 인상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딱 보고 이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야. 이와 관련하여 창의적 표현은 수용자의 주의를 하기 위해서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창의적 표현. 그러니까 어때? 야, 맨날 그 밥에 그 나무로 선전해요. 아이스크림 선전하는데 이렇게 유명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싸! 이거 맛있는 아이스크림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런 거에는 우리가 그닥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지. 뭔가 특이하게 독창적으로 라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의적이 바로 그거고요. 이런 창의적 표현을 했을 때 뭐 한다고? 내용 전달의 효과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치? 창의적인 표현을 했을 때 내용에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때에는 거기 하나 밑줄 쳐다봐.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창의성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우리가 배웠었죠? 복합 양식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대요. 복합 양식성 밑줄 하나 쳐놓고 다음 활동을 통해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체의 창의적인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시된 활동을 봅니다. 영상 매체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 한쪽 창에 다급하게 뛰어오는 남자가 보인다. 창에 보이던 남자가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온다. 이어서 어떤 동물이 버스 정류장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다가오던 동물은 이제 곧 창 옆으로 모습을 드러낼 참이다. 먼저 뛰어왔던 남자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린다. 다른 사람에게 증강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는 도시 한복판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가상의 영상장치였음이 밝혀진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는 광고다.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면? 자,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요. 그런데 그 장면이 우리는 저 남자가 뛰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뭐가 뛰어요? 이게 뭐야 지금 호랑이니 뭐니 이게. 하여튼 얘네가 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그랬는데 그게 뭐였대? 증강현실이었대. 그래서 자기가 뛴 거고 이 남자인 거고 결국. 그래서 기존의 거하고는 어때요? 당연히 다르잖아. 왜? 호랑이! 이렇게. 근데 그걸 이렇게 해놔서 뭐 했다는 거니 얘는 지금. 사람 대신 호랑이가 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바로 창의적 표현이죠.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내용 전달을 효과적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 자, 인쇄를 해볼게요. 종이, 이게 이제 나무들 잘려가지고 트럭에 싣고 가는 이런 건 거죠. 그러면서 또 그거 자체를 뭘로 했어요? 종이를 묵 찢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종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건 CO2를 함부로 배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1톤의 폐지 재활용은 짠짠짠 CO2를 절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줌으로써 얘는 뭐를 창의적 표현으로 한 것 같아? 이 포스터인가요? 얘의 창의적 표현은 뭐예요? 그쵸? 이거 자체를 푹 찢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종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 실어가는 걸 보여주면서 CO2와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가는 뭐라고요? 증강현실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제품 컨셉과 연결을 하고 있죠. 제품 컨셉과 증강현실을, 증강기술을, 그러니까 증강현실로 하는 기술을 선전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CO2 저감을 위해 종이를 아껴 쓰고 폐지를 재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와나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나 자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가는 뭐 했다고? 동그라미 쳐야지. 증강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거 자체가 뭐예요? 가에 나타난 창의적 표현이에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게 나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폐지 재활용이 지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뭐 한다고요? 폐지 재활용이 지니는 효과.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얘는 이 효과 위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매치 언어의 창의적인 부분 한번 찾아봐라. 가에서는 뭘까? 가상 호랑이가 나온 부분이죠. 가상 호랑이, 그 증강현실 부분. 가상 호랑이가 나온 부분. 나에서는 뭐예요? 종이가 찢긴 느낌. 이거죠. 종이가 찢긴 느낌의 이미지. 이거였고요. 자, 이유는요. 가에 가니까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도심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낯선 설정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죠? 그래서 광고 효과 높였다. 나는 인쇄매체의 특징을 잘 활용한 찢어진 종이의 느낌이 되게 표현을 했고 광고의 주제 또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잘했죠? 둘 다. 요 3번 별표에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뭐하고 매치 언어의 심미적 가치, 심미적인 건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그 왼쪽에 잠깐 보세요. 왼쪽에 개념 한번 볼게요. 심미적 가치는 인간의 정신적인 산물이고 이에 대한 판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정서다. 이 얘기가 뭔지 알겠니? 마음이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바라볼 줄 아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심미적 가치 밑줄, 정서 밑줄 연결해놔봐. 그러면 아름다운 건 아름답게 보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고 감동을 하는 건 주제를 구현하는 문자 언어의 심리적 가치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자료에서도 우리는 매체 언어가 구현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 매체 언어의 심리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매체 언어의 심리적 가치는 모든 매체 양식에서 나타난답니다. 모든 이런 건 이제 선지로 나올 수 있지 얘들아. 심리적 가치는 문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틀렸죠? 매체 언어의 심리적 가치는 영상에서만 느낄 수 있다. 틀린 거죠? 전부 다라고 얘들아. 전부 다 모든 매체 양식에서 구현될 수 있다. 자, 위에 갑니다. 매체 언어의 심리적 가치는 수용자들의 정서적 자극이나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등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 다음 활동을 통해 매체 언어의 심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활용해봐라. 다음, 어느 한 항공사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소금의 포장지에 쓰인 문구이다. 이러한 표현이 우리 일상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 난 안 보인다. 깜깜해서. 니네는 보이니? 보이니? 그래? 뭐라고 써있니? 가운데. 맨 앞에 그냥 소금만 있는 거니? 네. 가운데는? 눈의 빛깔 눈물에. 눈의 빛깔? 눈물에만? 오케이. 또? 음식에 소금을 넣고 싶으시면 울지 마시고 이것을 사용하세요. 음식에 소금을 넣고 싶으면 물지 말고 이걸 사용하라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어쨌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아씨 다 나와 있었네. 눈의 빛깔 눈물의 맛 짠짠짠이라는 표현은 소금의 색과 맛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사례다. 뭐 했다고요? 소금의 색과 맛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대. 소금의 색과 맛. 이 표현들을 본 사람 중에는 소금의 하얀 눈의 빛깔을 떠올리고 자기만의 추억에 젖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뭐예요? 정서에 자극하는 거죠. 개인의 정서에 자극, 정서를 자극, 개인 정서를 자극. 어떤 사람은 또 소금 봉투에 쓰인 문구를 보고 잠시 마음을 달래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게 다 각각의 정서에 적용한단 말이고요. 이처럼 익숙한 걸 낯설게, 새롭거나 낯설게 만드는 표현들은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며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뭐 한다고요? 지금 이게 뭐 사례예요? 단순한 그냥 소금인데 소금 포장지에 문구를 이렇게 써 넣음으로써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 심리적. 창의적인 거죠. 잘 봐. 자, 소금에다가 자, 소금 화장지에 문구를 썼어요. 그냥 눈의 빛깔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썼어요. 이렇게 해서 어때? 이 소금은 뭐였어? 평범한 거잖아요. 소금은 그냥 일상적인 거, 평범한 거였다고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문구 자체를 넣은 거 자체가 뭐예요? 이게 창의성이라고요. 일반 소금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했어. 이게 창의성이고, 그 다음 봐봐. 눈의 빛깔이라고 했더니, 자, 어떤 사람은 뭐 흰 눈과 관련된 자기만의 어떤 추억을 떠올렸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차가운 뭐랄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저러한 정서를 떠올렸어. 각각이 다 다르지만, 그치? 이런 거 자체가 뭐라고? 이게 그냥 소금 포장지일 뿐이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어? 읽는 이로 알고 읽는 이의 정서에 호소하고 있잖아. 정서를 자극했잖아. 이 노란 걸로 된 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심리적 가치예요. 이게 심리적.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창의적 이해. 됐지? 이거 헷갈리지 말이. 다음 애니메이션을 보고 심리적 가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볕의 구멍에 뚫어 별에 구멍을 뚫어 얻은 물을 물통에 담고 있는 장면. 별에서 얻은 물을 딸에게 주는 장면. 별에 구멍을 뚫는 아빠를 딸이 방해하는 장면. 딸이 물고기 형태를 한 별의 목소리를 보는 장면. 집에 있는 어항을 들고 별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장면. 어이씨, 어려운데요? 나 이거 뭐지 모르겠지? 어쨌든 뭐 아이의 꿈을 아빠가 이렇게 실현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아닐까? 아무튼 자 넘어가 보죠. 그러네요. 어항을 땅에 놓쳐 물고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물고기가 구멍을 통해 별 내부로 들어가요. 별의 새싹과 물이 차오르고 메말랐던 별에 비가 내리고 생명이 가득한 별로 바뀐다. 뭐 이런 거였네요. 모르겠네요. 난 이게 아름다운 거지. 어쨌든 얘는 어때요? 복합 양식성을 같이 졌다. 이 정도로 볼게요. 애니메이션은 그림, 동영상, 음악, 음향, 음성, 문자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이다. 이거 복합 양식성으로 표현했다. 여기에 심리적인 건 복합 양식성으로 표현했다. 자, 줄거리 한번 볼까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딸에게 물을 구하기 위해 한 남자가 이별저별 옮겨다니며 물을 찾았죠. 하지만 별들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별에 이것저것에 구멍을 내면서 물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 딸은 별을 파괴하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만류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물을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픈 딸은 별의 목소리를 듣고 꿈을 꾸듯이 어항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곧이어 별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폭발로부터 딸을 구하려는 남자의 행동으로 인해 딸이 들고 있던 어항에 물이 엎질러진다. 어항의 물과 물고기가 구멍으로 들어가 이를 머금은 별은 새싹을 틔우고 별에는 그토록 바라던 비가 내리고 메말랐던 별이 생명의 별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주제는 결국 뭐래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있다고?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비판? 조금 많이 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2번 이제 중요한 거 봐야죠. 내용보다. 매치원들 중에 심리성이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그냥 동영상 자체일 것 같은데? 그게 막 이렇게 뭐 쏟아지고 뭐 그러면서 별을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뭐 그 별에 물이 차서 새싹이 나고 뭐 이러는 동영상 자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과 가치를 고려해서 이거는 뭐 다르게 될 것 같고요. 됐어. 넘어갔어. 자 오른쪽에 봐봐 얘들아. 중간원 출제 포인트 한번 보세요. 뭐뭐 나왔었냐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 두 가지는 기억하시죠? 정보의 구성, 매체 언어마다
정보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유통 방식은 뭔지, 장단점은 뭔지 이렇게 세 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아날로그 매체와 디지털 매체였고요. 그래서 그 책하고 인터넷 매체, 블로그가 나왔었죠. 책하고 블로그가 나왔고요. 그래서 정보 구성 방식, 유통 방식, 소통 측면의 장단점까지 나왔죠. 이대로 정리하면 되죠. 그다음 활동 2에서는요. 신문 매체랑 방송 매체의 정보 구성과 유통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 순서대로만 정리해 놓으면 틀릴 거 없겠죠. 넘어가서 심미적 창의성과 심미적 가치는요. 매체 언어의 창의적인 거는 뭐라고 한마디로? 창의적인 건 뭐예요? 눈에 띄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내용 전달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특이한 거 찾는 거였고요. 그거에서 영상 매체에서는 증강현실, 호랑이 나온 거였고요. 매체 광고, 인쇄 매체 광고에서는 뭐였어? 찢어진 종이가 찢긴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가치는 뭐라고? 소금 포장지에 쓰인 안내문의 역할이었죠. 이게 사람마다 정서를 자극하고 있었다. 이런 게 매체 언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가치였다. 애니메이션, 잃어버린 어쩌고 이거에서는 뭐라고? 동영상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 그래 메말라 있는 이런 거에 조금은 더 따뜻함을 주는 이런 게 심리적 가치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로 정리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까요? 풀어보고 정말 들어갈까요? 단어? 네, 일단 풀어보세요. 너 문제가 없어서 어떡하냐?